Second episode starting now.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딩스쿨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8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8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이트웨이랑 SAO의 차이 좀 더 알아봤고, 게이트웨이랑 SAO를 쓰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서밋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해야 되는 8가지 팁이 있거든요. 온라인 원서를 갖다 뭐 게이트웨이가 됐던 SAO를 갖다가 제출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follow directions carefully. 이게 뭐냐면 온라인 원서에 그 디렉션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디렉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do's and don'ts라고 써 있으면 그 프롬프트나 원서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월드 리밋 같은 경우는 카운트가 좀 되게 스트릭하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어떤 거는 특히 같은 경우는 어떤 원서에서 보면은 되게 막 브리프하게 그냥 프롬프트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이곳에는 어떤 걸 넣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디렉션을 꼭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원서를 갖다가 필드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요. 좀 귀찮으시더라도요. 핸드아웃 프린트를 하셔가지고요. 처음부터 한번 클릭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게이트웨이가 예를 들면 10월, 11월에 원서를 썼었을 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세이브가 되면서 들어가긴 하는데요. 세이브해서 원서를 갖다 쭈르륵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온라인 시스템 에러가 생겨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프리뷰 버전을 봤었을 때 그 파트에서 에세이가 안 들어가서 이 파이널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과 부모님들 같은 경우 분명히 모든 정보를 다 넣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마지막에 서밋 버튼 누르기 전에 다시 프리뷰 버전을 갖다 한 번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가끔씩 테크니컬 에러가 튀어나와가지고요. 어떤 에세이가 막 누락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출했었을 때 엔도버에서 서브 에세이가 막 미싱하고 제출해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제출했는데 전 분명히 넣었는데 갑자기 서밋할 땐 그게 사라졌다 이렇게 돼서 막 되게 학생들이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요. 일단 온라인을 갖다 제출해서 서밋을 하고 나면 서밋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학교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서 이메일을 다시 써가지고요. 기존에 썼었던 내용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들어갔다는 거를 어드미션한테 이메일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패니킹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SAO도 마찬가지고 이게 드롭다운 이걸 갖다 클릭하시다 보게 되면 정보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시 리도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원서를 갖다 쭉 작성하고 다시 한번 읽어버리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팁은 뭐냐면요. 이거 되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머 에러를 갖다 좀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원서라고 생각했을 때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요. carelessly,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주의하게 제출됐는지 안 제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플리케이션 원서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할 때는 특히 그래머 에러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빼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원서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 번 읽고 thoroughly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보고 finally submit을 하게끔 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 즉흥적으로 바로 써서 영어 시간에 바로 에세이 써서 submit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약간 careless mistake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긴 한데 원서라고 하는 거는 항상 되게 중요한 거는 완성도가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글을 멋지게 막 화려하게 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머 에러가 딱 있으면은 이 원서가 poor impression이 바로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약간 준비 안 하고 너무 대충 서밋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특히 그래머 에러가 뜨거나 학교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막 다른 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어드미션 담당자는 이 원서를 쓴 학생에 대한 그 임프레션이 나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머 에러는 진짜로 꼭 체크를 하시고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팁인데요. 이건 아까 나왔던 내용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보딩스쿨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직 마이너라고 하거든요.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서를 갖다 제출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의 responsibility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make sure everything is filled out.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작성해야 되는 부모님 정보가 있어요. 또 학생이 작성해야 되는 학생 정보가 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이거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둘이 같이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학생은 학생 것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액티비티나 부모님 정보를 갖다가 이건 엄마 아빠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 거는 내가 작성을 했으니까 이거 학생 에세이는 아이가 작성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관련된 거 이외의 거는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꼭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작성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컨설팅이나 유학원이나 이렇게 왔었을 때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전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꼭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go over 하시고 만약에 영어가 좀 부족하시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라고 하시더라도요. 특히 부모님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되게 사소한 trivial mistakes가 좀 많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맡기셨다고 하더라도 하나 꼭 같이 보면서 더블 체크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다시 한번 프루프리딩을 한번 해보죠. 그럼 정말 아주 단순한 미스테이크들이 막 비어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옵셔널이라고 돼 있으면 학생들은 제출을 안 하거든요. 옵셔널이라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서에서는. 그래서 모든 분야 파트를 갖다가 부모님이 됐건 아이의 포션이 됐던 두 부모님이 서로 go against 하면서 서로의 포션을 모두 fill out 하는 것을 서로 같이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맡겨놓다고 하더라도요, 꼭 같이 검수는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같이 서로.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든 파트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5번째 해야 되는 팁은 좀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니어 보딩 학생들한테는 좀 약간 되게 크리티컬한 파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되게 많이 크리티컬한 파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뭐냐면요. 액티비티,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작성하게 되면 10개나 8개 학교를 갖다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단 말이죠. 게이트웨이는 8개를 작성할 수 있고 10개 이상을 작성할 수 있는 게 SAO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 작성을 할 때 학생이 어떤 액티비티를 갖다가 예를 들면 특히 주니어 보딩을 가는 학교 같은 얘가 이런 거에 있어야 캡틴과 이 액티비티가 정말 애큐레이트 정보를 갖다 넣는지 안 넣는지를 갖다가 학교에서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어드미션 디렉터랑 세컨더리 보딩 스쿨하고 같이 잘 이어져 있어 가지고요. 이 학생이 만약에 어떤 특별한 액티비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버리파이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컨택해서 전화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얘가 이런 원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진짜 이거 한 게 맞냐? 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학교에서 한 게 맞냐? 라고 더블 체크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예를 들면 주니어 보딩을 끝나고 난 다음에 세컨더리 보딩을 인터내셔널 스쿨로 왔었을 때 정보를 갖다 요청했었을 때 국제학교에서 그걸 갖다 놓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 보딩 스쿨에서 정보가 필요한데 학교에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꼭 어떤 액티비티를 갖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했었을 때는 정말 진실되게 학생이 정말 많은 것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딩 원서를 갖다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렉트로닉 시그니처라고 하거든요. 원서 끝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요. 서명을 하는 라인이 있어요. 서명을 안 하고 나면 제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학생도 서명을 해야 되고 부모님도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그니처라는 갖다가 절대 잊고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마 그걸 갖다 빼먹으면 원서가 제출이 안 될 거예요. 그 원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맨데이토리 필드이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제 7번째 팁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나홀로 보딩 지원할 때 제가 학생들을 갖다가 원서를 제출할 때 같이 도와줄 때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링크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PDF를 갖다 어태치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특히 이 PDF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막 갑자기 너무 커가지고 업로드가 된 줄 알았는데 미싱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한 페이지가 누락되고 제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특히 어태치먼트 같은 이런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다시 클릭해서 프리뷰에서 보시고 제대로 어태치가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이게 가끔씩 에러가 떠가지고 어태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태치먼트를 갖다가 pertinent information을 갖다 꼭 확인을 하고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서밋하기의 마지막 팁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원서를 갖다 전부 다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시그니처까지 돼 있어 이제 서밋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마지막 팁은 뭐냐면요. 온라인 원서를 PDF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꼭 프린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세상이라 가지고 PDF로 보고 다운로드를 보고 이렇게 프루프리딩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컨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옛날 감성이 좀 저는 되게 오래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감성이 되게 주는 되게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서밋이 완벽하게 모든 게 everything is filled out이 다 되었다고 하면요. 그날 제출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그날 전부 그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프린트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프린트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제출하지 말고 그 다음날 버튼을 누른다고 생각하시고요. 꼭 그 하드 카피로 딱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은 주무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게 프레시한 상태에서 운동도 끝나고 와가지고 딱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두 분이 같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순차적으로 쭈르르 프루프리딩해서 보다 보면은 실수를 발견한다기보다는요. 실수가 나오면은 이미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프루프리딩을 하고 서밋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어떤 일이 발생되겠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핸드아웃 된 걸 갖다가 아침에 열고 하나씩 이렇게 프루프리딩을 해서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 학생이 작성했던 원서가 머릿속에서 이런 학생이었지 나는 이게 점점점 상상이 되면서 막 이 학생의 그 컴플릿 픽처가 좀 딱 뜨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학생이 그 여태까지 했던 액티비티 중에서 혹시 빠졌던 거나 내가 느낌에 이걸 좀 덜 포장했거나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그 모먼트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다 준비가 되었을지라도 그날 저녁에 꼭 페이퍼로 한번 프린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저희 나홀로 보딩 시리즈로 해서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프루프리딩을 항상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보고 있다가 제가 막 체크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제출하기 전에 어떤 걸 좀 라이온 아카데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갖다가 딱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나홀로 보딩을 지원을 하시거나 스스로 원서를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좀 많이 없어서 부모님들께서 체크리스트를 좀 잘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라이온 아카데미에 있는 그 프로세스 시트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오픈해가지고 하나씩 클릭한 거니까요. 혹시라도 이번 연에 이제 보딩 원서 쓰는 시기가 좀 더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 데드라인이고 이제 다음 달이면 그러니까 12월 15일은 주니어 보딩 데드라인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 쓰기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꼭 원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꼭 이 파트 8개 팁을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원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봤더니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받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 관련돼서 좀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또 한번 새로운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엔더버의 유닉 트래디션이라고 하면 엔더버 엑시터 위켄을 빼고 얘기할 수 없죠? 엔더버 엑시터 위켄드가 제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래디션 중 하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말하자면 연고전, 고연전이에요. 네, 제가 공평하게 둘 다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더버와 엑시터의 학생들이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위켄드입니다. 이제 every trimester, spring, winter, and fall trimester에 운동 경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같이 경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되게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같은 트래디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엔더버랑 엑시터는 처음에 필립스 재단에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래서
엔도버 같은 경우는 블루거든요, 컬러가. 그리고 엑시터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레드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게 되면 이 시기 때 되면 정말 애들끼리 되게 많이 하고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엑시터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이가 엔도버에 있는 거예요. 미국 분이셨어요.